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귀가 작으신가요? 그럼 코가 작으신가요? 그럼 손발이 작거나 손가락이 짧으신가요? 그럼 이마가 좁으신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든 부와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상학에서 대표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크면 실수가 많고 손발이 작으면 지나치게 소심하며 얼굴이 크면 급하고 얼굴이 작으면 스스로에 대해 회의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런 말은 형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 형상마다의 위크 포인트, 즉 보완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유의 성품이 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니 이를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머지않아 큰 부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마가 좁은 사람은 조금 느리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마가 좁다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약간 다혈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때론 아주 신경질적일 수도 있으며 또 자신에 대한 질책과 후회가 많으니 항상 마음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에 순간적인 대처가 급하니 실수가 많고 매사 안정적이지 못한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표현력이 약하여 이를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늘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또 이것으로 인해 항상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분은 항상 한 템포만 늦게 반응하시고 늦게 말하시고 또 조금 늦게 행동하시는 습관 가져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 단점만 보완된다면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매사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형상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항상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시거든 콧구멍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치게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콧구멍이 큰 사람은 허풍이나 허세, 허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며 또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 즉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항상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늘 실수할까봐, 남에게 무슨 책이라도 잡힐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여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제일이며 또 자존감이 제일인 거예요. 네, 항상 자신을 꾸미는, 자신을 멋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분명 그때부터 삶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발이 작은 사람은 항상 너그럽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손발이 큰 사람은 세밀하지 못하고 또 손발이 작은 사람은 대범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세심하며 작은 하나하나가 다 계획적이며 또 무엇이든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며 또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전형적인 영역주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큰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든 먼저 베푸는 것에 인색하여 친한 사람과는 아주 친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하여 이런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큰 인복을 얻어 큰 번영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항상 베풀고 사세요. 자신에 대해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네 번째로, 배가 나온 사람은 늘 남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나온다는 것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고집이 강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운동 부족이 원인이겠지만 저는 상학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상학적으로 평가를 하면 조금 느리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또 아집이 아주 강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학에서는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니 삶의 회환이 아주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어깨를 펴는, 척추를 펴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매사 남의 말을 잘 수용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귀가 작은 사람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귀가 작은 사람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영민하고 또 아주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반면에 건강은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귀가 크면 아주 부귀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실은 귀가 큰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주 부귀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귀가 작은 사람 중에 운이 좋은 사람, 즉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아주 허약체질이라 항상 질병을 달고 살며 어디든 항상 다치고 사는 삶이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항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정말 큰 행복과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코가 작은 사람은 절대 뭐든 미루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학에서는 코는 재물천고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 사람을 통해 움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물론 그 재물이 모두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코 아래 인중 부분이 넓어야 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런 사람은 늘 미루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큰 부를 얻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이따 할게 라는 식의 말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항상 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얼굴이 큰 사람들은 융통성이 곧 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상학에서는 화형이나 토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토형이든 화형이든 이 사람은 무조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성은 있고 꾸준한 면은 있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또 세상의 흐름에 항상 한 발 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 어울림이 좋아야 하는 것이며 또 융통성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융통성이 좋아 남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무조건 큰 부를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인내가 곧 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상학에서는 목형과 수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무조건 인내가 돈인 사람이며 항상 인내가 부족하여 꾸준함이 부족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형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만 보완된다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얼굴이 각진 사람은 자신감이 곧 부인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경림 씨나 박나래 씨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상의 사람들은 자신감, 즉 자신을 믿는 마음, 당당함이 돈인 사람들이며 또한 이것이 인생의 번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혹시 이런 얼굴의 형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고 또 당당해지세요. 그리하면 큰 부와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